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7월 두 번째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 어버브 반도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심의 섹터들이 다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가운데 이 어버브 반도체만 이렇게 5% 상승을 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이 상승세, 거기에 대한 추세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기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반도체가 하락을 하고 이 어버브 반도체만 상승을 해온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알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동반 하락을 했다는 걸 우리는 또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이 이끌어줘야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고점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고점 이후에 또다시 조정 이후에 또 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해왔던 만큼 이런 조정폭이 또다시 발생할 것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나중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일단 이 어버버 반도체에 대해서 상승 요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현재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어부 반도체가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삼성전자 한국의 파운드리 생태계를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미세화 한계를 돌파하겠다라고 이번에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공정 로드맵과 서비스 현황을 발표를 하고 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텔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리벨리온, 이 세 가지 회사가 삼성 파운드리와의 성공적인 협력, 성과와 비전, 이런 팹리스 업계 트렌드를 공유를 했는데, 이 어버브 반도체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의 핵심 부품 중 하나로 삼성의 65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올해는 28나노까지 협력을 확대해서 이 MCU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협력 업체들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그냥 뭐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공식적인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이 웨이퍼 장비, 앞으로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호재로 볼 만한 내용들이 나온 거죠. 거기에 따른 이 삼성전자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이 외국계 자금들이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어버브 반도체만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다 반도체 섹터들이 왜 하락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린 분명 시황을 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뉴욕 증시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PI 발표가 상당히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너무나 좋은 지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반도체 지수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혀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이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그런 지표의 내용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발표였죠.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요.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고금리가 멈추고 동결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는 이 과정, 이 기간에 시장은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고요. 글로벌 시장도 주가라는 건 기대감에 따라 올라가는 건데 이 기대감이 결국 뭡니까?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기대감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정확하게 발표가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들이 경기 침체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의 경기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9월쯤으로 지금 예상을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현재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부터는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온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한다? 저는 이거는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던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이 살아남에 따라 적어도 저는 한 달 동안은 이 상승 추세를 더욱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황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고,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나 테슬라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하락폭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다라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다음 달까지는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로 어버브 반도체를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부터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전에 우리가 작년 말부터 이 가능성을 봤던 상승폭이 정말 오랜 기간, 그리고 가격적 조정, 그리고 기간적 조정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락폭을 예상할 수 있는 구간까지는 떨어졌다. 그런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이평선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뭐다? 저는 적어도 이런 8월 달까지는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에 대한 앞으로의 고점은 저는 8월 중순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8월 중순에 나올지 아니면 8월 초에 나올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예측을 100% 정확하게 한다라는 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앞으로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 여기에 대한 수급과 또 거래량 그리고 시황, 이 모든 것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알아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현재 구간에 대한 대략적인 기간과 구간에 대한 상승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야겠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고점에 물려 있다 하시던, 아니면 최근에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지금 본전이 되었다, 아니면 타점을 저점에서 잘 잡아서 지금 수익 구간이다, 어떤 평단가를 가지고 있던 간에 이 고점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요, 고금리가 진행이 되어 가다가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몇 달간은 침체기가 안 됐던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전에도 그럴 거고, 현재도 그럴 거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이 역사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리지 않는 시간을 꼭 보내길 바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사 수익을 보는 수혜주들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어버브 반도체의 주주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장중에 나올 수 있는 타점, 이 매도 타점과 또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매수 타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 시황 분석에 따른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 저와 함께 이 어버브 반도체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 있죠? 제 번호인데 010-2011-9671로 저한테 어버브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어버브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 010-2011-9671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예측해보는 분석 자료들,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 나가야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런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저도 지금 이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이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어버브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앞으로 나올 만한 타점들을 장중에라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와 타점을 공유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 또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